그거 아십니까? 걱정, 고민,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딱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고요. 자, 그렇다면 바보 엄마 니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진짜 끝으로 제가 우리 책동이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가 유튜브를 앞으로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정말로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늘 밝냐? 어쩜 그렇게 늘 행복해 보이냐? 어쩜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없느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거냐? 비법이 뭐냐? 바보 엄마는 왜 그런 거냐? 그런 질문들 정말로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1년 365일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제 나름의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인생에 대한 통찰이라면 통찰입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뭐 먹는 건가요? 입는 건가요? 저는 스트레스 없습니다. 그 이유, 그 비법, 저만의 방법을 우리 이쁜 책동이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쯤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당신 삶에 적용하셔서 저처럼 스트레스, 걱정, 고민, 불안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책동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기 전에 이 영상 말미에 우리 책동이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그 질문에 답 좀 해주십시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마도 크고 작은 걱정거리, 고민거리, 불안들,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 고민, 불안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들 계실 겁니다. 하여 온통 속이 시끄럽고 하여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하여 그것이 육아에 반영이 되지요. 그래서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에게 짜증과 화와 고성과 폭발이 나가기도 할 겁니다. 애꿎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바보 엄마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고민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완벽한 아이들과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시댁과 완벽한 친정, 완벽한 친구들만 모여 있어서 제가 그 어떤 속 시끄러운 일이 제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이 하루에도 10대 번 일어나는 이 가시밭길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바보 엄마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화에 머무르고 있느냐? 그거 아십니까? 걱정, 고민,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딱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테니 잘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의 100% 맞을 겁니다. 나의 걱정, 고민, 불안, 스트레스 딱 이 두 개입니다. 신기하게도.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선택, 어떤 일, 어떤 사건에 대한 후회지요, 속상함이지요, 짜증남이지요, 과거에 소용없는 후회들 속에서 거기에 고개를 쳐박고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지요, 미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놓고 혹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요. 오지도 않은 미래의 어떤 선택,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불안, 고민, 스트레스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소용없는 후회,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걱정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육 채널이니까 아이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 아이가 6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일반 유치원을 보낼지 고민하다가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 유치원을 보냈었다. 그 아이가 지금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내 아이가.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내 아이가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엄마는 과거에 내 아이가 6살 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보낼 걸 그랬다 하고 통한에 후회를 하시지요. 내가 미쳤는갑다. 그래, 영어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과거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지금 흘려보내고 계신 거지요. 이미 끝나버린,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하수구로 흘러내려간 우유를 보고 앉아서 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후회해본들, 아쉬워해본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에 계속 현재의 시간을 깔아먹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내 아이가 이제 9살이 됐고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아서 영어를 지금 못하는 상태고 주변 친구들은 벌써 글밥이 많은 챕터북 영어를 읽고 있는데 내 아이는 이제 겨우 파닉스를 시작한다. 나중에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중고등학교 가서 영포자가 되는 건 아닌가? 영어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닌가? 영어 때문에 기죽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9살인 내 아이를 두고 미래에 오지 않은 내 아이의 영어 실력, 영어 점수, 영어와 관련된 삶에 대해서 그 걱정을 미리 가불해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되돌이킬 수도 없는 아무 소용없는 과거를 가지고 후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이거를 추측하고 예상해서 걱정하고 그 걱정 구렁텅이 속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주저앉아 있으니 그 귀한 현재의 시간만 째깍째깍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에게 또 짜증을 내면서 과거도 잃고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는 형국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보 엄마 니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요, 저 또한 후회가 당연히 됩니다. 그때 저 스스로 저를 다잡습니다. 윤희야, 이미 흘러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야. 삼성 이재용이 와도 되돌릴 수 없고 부처님 하느님이 살아와도 되돌릴 수 없는 게 과거의 시간이라는 거야. 쫑났어. The end. 그거 보고 울고 앉았지 마. 그거 보고 앉아서 지금 현재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 라고 저를 다독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거죠. 자, 미래를 봅시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무교입니다만 이 미래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하는 것, 나의 선택, 그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선택이 미래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조금 신중하게 숙고해서 선택할 필요는 있겠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이 신의 영역인 이 미지의 미래를 미리 땡겨와서 걱정해본들, 걱정해서 달라진다면 걱정하죠. 근데 걱정해서 달라질 게 없는데 나의 가상세계를 풀 가동해서 더구나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해서 그 불안함을 안고 있느라 또 현재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윤희야. 여기는 네 영역이 아니다 라고 또 저를 다독거립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시간 또한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이제 제게는 잘못된 과거도 없고 미지의 미래도 없고 지금 딱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내일 당장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참으로 공자 가라사대 같은 진부한 얘기라고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 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지요?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제가 마지막에 뭐 물어볼 게 하나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질문에 답 좀 해주이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내 인생이 걸린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오늘 질문이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끝부분에 저의 질문에 댓글 좀 남겨주이소. 우리 책동이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의 사교육도 안 했고 공부도 안 시켰고 특히 수학 현행도 안 했고 선행도 안 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두 아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20일 뒤면 큰아이가 고3인데 수능을 치지요. 수학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봅시다. 과거에 제가 19년 동안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한 번도 시키지 않은 거, 그것을 제가 후회합니까? 후회 한들 지나간 과거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거를 내가 수학을 좀 시킬 걸 그랬구나, 수학 때문에 결국 좋은 대학을 못 가는구나 하고 그 과거 속에서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거를. 끝난 일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수학을 포기하고 책을 선택했던 거고 참으로 감사하게 또 책은 얻었지 않습니까? 수학을 읽고 책을 얻은 겁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과거의 아이들에게 수학을 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일 뒤면 고3 큰아이가 수능을 치는데요. 19년 동안 달려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생 과업이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제가 떨리지 않느냐.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평소보다 수학에 더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인서울도 못하면 어떡할까? 나름 미세먼지 같은 인플루언서인데 지잡대를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유튜브하고 다 문 닫아야 되는 건가? 등등 지금 20일 뒤에 일어날 일을 제가 일이라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일이라도 불안할까요? 아니요. 저는 1도 걱정 없고 1도 불안 없습니다. 왜? 큰아이가 시험을 잘 칠 것 같아서?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읊었던 걱정을 한들 그 걱정한다고 애가 시험을 잘 볼 놈이 못 치지도 않을 거고 못 칠 놈이 잘 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담담히 편안히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이 20일 뒤에 큰아이의 수능 성적 때문에 제가 지금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소중한 현재를 소비하지 않으려는 저의 지혜로움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건너가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고요. 우리 책동이들의 가슴도 일렁거리게 하기를 하여 이 문장으로 우리 책동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고민, 불안,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기를 진심을 담아서 읊어보겠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진리의 질서가 모순되거나 부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무언가를 더 일찍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도 없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자, 그리고 진짜 끝으로 제가 우리 책동이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가 유튜브를 앞으로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뭐냐? 20일 뒤면 고3 우리 큰아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책육아 전문가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키우자라는 것이 저의 끊임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스카이에 보내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뒤면 큰아이가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가는데 유튜브에서 오지게 재수 없게 공부 좀 한다고 자랑하더니 애게 겨우 이 대학이야? 겨우 이 점수야? 라며 혹시 우리 아이가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때 실망하시고 혹은 저를 비난하시면서 니는 유튜브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유튜브 접어라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책육아 하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고 했지 책육아를 하면 스카이를 간다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만 꺼져라.
아니면 바보 엄마님, 우리가 뭐 스카이 보고 바보 엄마님을 좋아한 줄 압니까? 그저 바보 엄마님 존재 자체로 좋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남아주세요. 등등. 아이의 입시 결과랑 상관없이 남아달라? 아니, 너그 아이 그 성적 가지고는 지금 이 유튜브 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 그만 꺼져라. 등등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거를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더럽게 자식 자랑 많이 해놓고는 요따고 점수를 받아놓고 앞으로 유튜브를 유지하는 건 내가 못 봐주겠다. 이제 꺼져라. 라는 유의 댓글이 적어도 10,000개는 달려야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좀 장난치는 거냐고요? 그 부분이 한 0.00001 정도 신경에 쓰이긴 합니다. 그냥 바보 엄마님 자체로 남아달라는 댓글이 한 3개 이상 있으면 남고 꺼져라는 댓글이 한 10,000개 달리면 꺼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뿐 끝. 안녕. 내일 봅시다. 뭐합니까? 안 나가고. 진짜 안녕.